자, 선생님들 저희 10시 2분이에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투루맘 오일 이야기라고 이름이 적혀 있으신데요. 저희 이제 오늘 그 2시간 동안 아로마 향기 테라피 강의를 해주실 유은미 선생님이십니다. 클리오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 전문 강사시면서 그리고 선생님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포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기 강사님께서 하나하나 블렌딩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셨고 사실은 요 사차크라 오일 하나만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박수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택배를 급하게 보내느라고 이면지를 막 싸서 보내느라고 선생님들이 혹시 쓰레기를 받았나 이런 생각할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어쩔 수가 없었던 거 양해를 구하고요. 사차크라 오일 향기는 어떠셨나요? 너무 좋죠. 네, 저희도 만들면서 사실 사차크라 오일을 저희가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선생님들 때문에 저도 도전을 했었어요. 차크라 오일에 대해서. 근데 만들면서 저희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 향 끝내준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향이 정말 이 가슴에 이 4번 차크라에 발랐을 때 에너지를 엄청나게 돌린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공유 가능하죠? 제가 네. 하면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차크라를 알기 전에 에센셜 오일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차크라를 설명을 한번 선생님들한테 해드려 볼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와 계셔서 제가 심히 이렇게 사차크라가 떨리고 있어요. 심장이 막 그렇게 바운스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즐겁게 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제가 힘있게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알려면은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허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허브가 뭐야? 허브가 뭐야?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허브는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어원을 뒀고요. 향과 약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꽃과 열매와 잎, 줄기, 뿌리, 약이나 요리, 향료 또는 살균, 살충 이런 곳에 사용되었는데 어떤 허브를 썼냐? 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을 우리는 허브라고 한다. 그러면 향은 있지만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은 식물들을 허브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부패를 막기 위해서 라벤더 같은 허브를 뭐 이렇게 썼고요. 그 시더우드나 또 미르 그 프랭킨센스나 이런 걸 썼고 라벤더 같은 허브를 이용해서는 목욕을 즐겼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지배한 후부터 이 허브가 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인 허브가 지중해 연안으로 또는 유럽 각지로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방향요법이 정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쑥, 봄에 먹는 쑥, 익모초, 그 약이 된다 그래서 찧어가지고 이렇게 환으로 만드는 익모초, 백초향, 마늘, 파, 고추, 생강 등이 다 뭐라고요? 허브라는 거죠. 허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테르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에센셜 오일 지방산이 들어있고 뭐 글리세롤, 사포닌, 타닌, 알칼로이드, 뭐 배당체, 페틴 이런 것들 또 쓴맛을 함유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인간에게 신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요. 때로는 살균 소독을 하고 때로는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거담, 기침을 먹게 하기도 하고 소염작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 아로마 테라피가 뭐야?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요, 향기, 아로마라는 뜻의 향기,
테라피라는 치료요법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향이 나는 식물의 다양한 추출 부위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라 그러는데요.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 뵙지 못하니까 여기서 설명만 하는데, 제가 뚜껑을 엽니다. 열면 공기 중에 선생님, 강사님 저 죄송한데요. 네네. 강사님 그 소리에서 바람 소리처럼 약간 잡음이 들리요.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네네. 네. 제가 뭘 켜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껐어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휘발되는 정유다. 근데 이 휘발되는 에센셜 오일의 정유가 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파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향을 맡게 되면 되게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울한 마음을 떨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의 장점이 있어요. 자가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고요. 또 신체적인,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차원에서 치유가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인 치료요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프랑스어에서 파생이 됐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이라 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를 유지시켜줘서 우리 인간이 태초에 태어났을 때 그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자연요법이다. 아로마 테라피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아로마 테라피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부작용이 없다. 두 번째는 비폭력 치료법이다. 폭력적이지 않아요. 정말 우아하고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할 때 보면 상대를 정말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치료와 면역력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있고요. 전인적 치료다. 아까 바디, 마인드, 소울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게 전인적 치료다. 효능의 다양성과 아주 간편하다. 예를 들어서 페퍼민트 한 방울이 한 병만 있다면 통증도 가시게 하고요. 호흡이 안 될 때 호흡을 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활기가 없을 때 활기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방울로 다양하게 또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의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과 잎과 줄기와 뿌리와 열매와 껍질, 수지 등에서 추출하는 휘발성 정유라고 했잖아요. 이 휘발성 정유인 에센셜 오일은 강력한 태양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 그러니까 땅의 에너지는 음이고요. 태양의 에너지는 양의 에너지거든요. 이렇게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식물이 성장하는데, 그 태양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를 받은 식물의 생명력, 곧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담아놨다. 그런데 실제로 시중에 나가보면 에센셜 오일이 되게 비싸요. 비싸다는 얘기를 하죠. 한 병에 싼 거는 한 10,000원대, 비싼 거는 20-30만원대 이렇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비쌀까 봤더니 식물을 추출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허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멜리사라는 이 잎이 들어갔어요. 1kg, 1리터가 나오는데 이 7,000kg인데요. 이게 1톤 트럭 7대가 들어가야지 1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허브가 들어가야지 요만큼 얻을 수 있는 거죠. 1리터 정도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이 성장하는 광합성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식물마다 다른 오일 포자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가 톡 하고 터트려질 때 우리가 향을 맡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로즈마리라든지 라벤더라든지 페퍼민트 정도는 집에서 한 번쯤은 키워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그때 향이 나죠? 근데 가만히 놔둘 때는 향이 안 난단 말이죠. 식물은 손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고 느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향기를 통해서 외부 해충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외부 침입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유일한 물질이 이 오일 포자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식물은요, 좀 반대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무 뿌리에서 해당되는 오일들은 사람의 머리 쪽에 도움이 되고요. 또 잎사귀에 해당되는 거는
호흡기에 도움되고, 꽃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생식 기능에 도움이 돼요. 살펴볼게요.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마늘, 인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뿌리과에 해당되는 허브들은 원기 회복과 신경계를 강화시켜주고요. 정신을 완전히 맑게 해주고요. 또 안정감을 주는데 사용되어져 왔고요. 나무 줄기, 이렇게 우리가 나무가 꼿꼿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뿌리도 튼튼해야 되지만 이 줄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줄기는 인간으로 따지면 뼈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를 강화시켜준다, 생식기 강화, 순환을 촉진한다, 또는 거친 피부, 민감한 피부에는 이렇게 줄기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수지가 뭐냐면 나무의 상처를 이렇게 냈어요, 칼로. 그랬더니 송진이 나오는 거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소나무 잎을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보면 진액이 나오거든요. 그게 송진인데 이 송진이 굳어지는 걸 레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상처 치유, 소독, 안정감, 또 호흡기, 그 오래된 염증, 노화된 피부에 도움이 돼서 주름 제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고요.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잎은 식물에서도 잎은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영양소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식물 전체로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얘는 호흡기를 강화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순환을 촉진하는데 대표적인 오일들이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이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티트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오일들이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의 대표적인 오일들이고요. 그러면 감귤류라고 그래서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껍질인데 레몬, 오렌지, 버가못, 그레이프루트, 자몽, 만다린, 라임 요게 해당되는데요. 자, 생각만 해도 어때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시트러스 계열의 색깔만 생각해도 기분을 고조시켜주고 기분을 바꿔주고 또 살균해주고 원기를 여기는 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 다운이 된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성 피부라 해서 기름진 피부에 이 감귤류의 오일들이 도움되고요. 꽃 봉우리. 자, 꽃은 생식하고 번성하는데 꽃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꽃이 피지 않는 열매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꽃은 사람으로 따지면 생식기, 번식하는 그 기관인 생식기에 작용해 주는데요.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감정 조절을 해주고 호르몬 조절해주고 노화 피부에 도움된다. 그래서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갱년기가 딱 지나면 생식 기능들이 좀 떨어지죠. 그때 예전에 나같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열매와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열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후추도 열매죠. 그런 열매에 추출한 오일들은 요리에 많이 넣어요. 요리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소화를 돕기 때문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촉진, 비뇨기계, 소화가 잘 되면 비뇨기계에 도움이 되고요. 비뇨기계에 도움이 되면 해독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 방광에 문제가 생겼어, 또는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그러면 독소를 내 몸에 가득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오일을 쓰게 되면 도움이 되냐면 열매와 씨앗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민트 계열이라 그래서 민트는 아까 말했던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뭐 이런 거예요. 윈터그린, 이런 민트 계열의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속성은 케톤이나 알코올 또는 에스테르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요. 천연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대사하는 과정에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제가 말한 케톤, 알코올, 에스테르 이런 화학 성분들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어떤 물질들인 거예요. 그런데 민트 계열에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활기를 넣어줘요. 그래서 뭔가 지쳐있을 때 이 민트 계열의 향을 딱 맡으면 기분이 순식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재생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새로운 에너지의 감각을 보여줘서 뭔가 무관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사용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시트러스 계열, 여러분들 에 보면 아주 작은 병에
오렌지 오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시트러스 계열의 대표적인 오일 중에 하나죠. 시트러스 계열 오일을 우리는 감귤류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 베르가몬, 레몬, 오렌지, 자몽, 라임, 텐저린, 만다린 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 오일들은 모노테르펜이라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분을 주게 되냐면 의욕이 없고 좀 침울하고 괴로운 감정이 들 때 도움이 되는데, 자, 요게 오래된 거 말고요. 만성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좀 처져. 그리고 되게 우울감이 드네. 좀 괴로워. 이런 감정이 들 때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을 가지고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향을 맡는데요.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다가도 제 강의가 혹시 지루하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엉덩이를 톡 치셔야 돼요. 그 꼬마 병, 이렇게 조그만 병에 엉덩이를 톡 치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요. 그럼 한 방울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셔가지고요. 휴발시킨 다음에 깊게 향을 맡으면 제 강의를 되게 즐겁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혹시나 지금 듣는 선생님들 중에 지루해. 되게 나 재미없어. 그러면 오렌지를 꺼내서 꼭 맡아주세요. 제가 혹시 그러실까봐 오렌지를 1ml 정도를 선생님들한테 넣어드렸습니다. 자, 향신료 계열이에요. 향신료는 어떤 향을 첨가하고 좀 강한 향을 내는 건데요. 페놀이나 알데하이드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몬박, 여러분들 시나몬박 그 나무를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창문에다 걸어놓으면 벌레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죠. 또 클로브, 정향, 블랙페퍼, 진저, 고수, 쿠민, 카다몬 등이 여기 그 향신료에 속하는데요. 되게 강하죠. 강렬하거든요. 이 오일들은 뭔가 흥미가 떨어졌어. 인생이 되게 지루해. 그러니까 그냥 지루해가 아니라 너무 지루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완전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는 이런 향신료 계열의 강한 오일들을 자극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에센셜 오일은요, 어떤 향을 맡기만 해도 그 무거운 감정에서 빠져나온다는 논문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센셜 오일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거고요. 이 향기 치료라는 것들이 아마 성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허브와 풀 계열입니다. 허브와 풀 에센셜 오일은요, 페놀, 케톤, 알코올이 주 화학 성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질, 또 오레가노 요리할 때 넣잖아요. 레몬그라스, 벤넬, 마조람, 실란트로, 로즈마리 이런 것들이 허브인데요. 얘는 따뜻한 감정을 줘요. 그리고 진정을 시켜주고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허브와 풀 계열의 오일들은요, 이 뇌를 깨우는 대표적인 오일들이기도 해요. 허브와 풀 계열의 오일들은요, 뭔가 불만과 씁쓸한, 괴로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나무 계열의 오일인데요. 나무 계열의 오일은 이 나무 심지, 톱밥에서 추출하거나 수지 등에서 추출하죠. 아까 말한 나무 통이나 상처를 내서 나오는 수지 등, 또는 나무를 이렇게 뭔가 목재 작업을 하고 나오는 톱밥 있죠.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에서도 증류를 해요. 그러면 정말 몸에 좋은, 인간에게 유용한 이 에센셜 오일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오일들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세스키테르펜이라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논문에 보면 이 뇌관문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다면 절대 뇌질환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 뭐냐면 세스키테르펜이에요. 이 세스키테르펜이 이 나무 계열이나 수지에서 추출한 오일들에는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들의 감정을 진정시켜주고요. 차분하게 도와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버비테 못 들어보셨던 오일일 거예요. 사이프러스, 프랭킨센스, 코파이버, 더글라스 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오일들은 우리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명상 쪽이시잖아요. 명상하실 때 이 나무 계열의 오일들을 한 방울에 툭 떨어뜨린 다음에 손으로 비비셔서 깊게 흡입하시고 이 향을 느끼신 다음에 명상에 들어가시면 좀 더 깊은 상태의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오일들이 나무 계열의 오일입니다. 그리고 비통하고 부끄럽고 또 슬픈 감정이 들 때도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일이 나무 계열의 오일입니다.
꽃계열의 오일인데요. 이 꽃계열의 에센셜 오일은 주 화학 성분이 에스테르라는 화학 성분이에요. 그래서 진정작용, 조화작용, 재생작용을 하고요. 뭔가 감정을 위로하는 작용을 하는데 라벤더, 헬리크레썸, 제라늄, 캐모마일, 로즈, 일랑일랑, 자스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심리적으로 뭔가 걱정이 있을 때 또는 두려움이 왔을 때 또 상처 입은 감정이 있을 때 이 꽃계열의 오일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로마 프로필과 구조인데요. 아까 말했던 민트 계열의 대표 화학 성분은 케톤이에요. 이 케톤이라는 화학 성분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향기를 맡았을 때 활기를 준다. 시트러스 계열의 대표적인 화학 성분은 모노테르펜이라는 화학 성분인데 이 모노테르펜 화학 성분의 특징은 행복하게 느끼게 해준다. 향신료는 알데하이드와 페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페놀 그러면 이렇게 소독제로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그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페놀이고요. 이거는 자연에서 얻은 페놀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은 상쾌하게 한다. 뭔가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꽃계열의 오일들은 에스테르와 천연의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정작용을 하는데 꽃계열의 특징의 오일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라벤더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열이 많이 나요. 몸에서 열이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38도 이렇게 나서 39도 나면 이게 물수건으로 열을 떨어뜨렸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라벤더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열을 떨어뜨리는 높은 것을 떨어뜨려주는 그래서 진정작용을 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무와 허브와 풀이에요. 여기는 세스키테리펜이나 에스테르나 기타 화학 산화물들이 들어있는데 이네들은 편안함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향기가 후각을 통해서 코 점막을 지나 뇌로 갑니다. 이거는 수초 만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감정과 우리의 이모셔널과 기억과 정서를 컨트롤하는데요. 어떤 향을 맡게 되면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죠? 자, 첫사랑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사랑과 살고 있다면 그분을 늘 기억하겠지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길거리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첫사랑의 향수 스쳐 누군가가 바르고 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생각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사람과의 추억이 머리에 갑자기 영상처럼 촥 하고 전구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떠오르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어떤 음식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향이 났어요. 엄마가 해줬던 정말 맛있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렸을 때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순간을 순식간에 기억해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맡았던 모든 향과 함께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의 저장고, 뇌 변형계라는 곳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얘네들이 착 그 향이 나면 착 하고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내고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치매 걸리기 1년 전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1년 전에 향을 못 맡더라. 향을 못 맡게 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향을 나는 정말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나지? 그렇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향은 후각은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우리 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 우리 몸은 차가워집니다.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셔야 돼요. 선생님들 참으면 안 돼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억누르게 되면 순식간에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우울하다. 내가 되게 우울하다고 느끼게 돼도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됩니다. 분노를 하게 되면 단전에서만 열이 나고요. 단전에서 머리까지 열이 나고요. 질투를 하게 되면 심장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하면 상복부 쪽에서 이렇게 뜨겁게 열이 나고요. 사랑을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고 하죠. 근데 사랑을 해도 온전히 우리 몸이 다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몸이 따뜻해지느냐?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인간은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육체를 써서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나눠줄 때 또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 때 인간은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인지를 하든 하지 않던 우리의 몸은 이렇게 따뜻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향을 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수초 만에 지각을 하게 됩니다. 지각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로 나오는 게 기분이고요, 감정이고요, 행동입니다. 그러면 몸 안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신체 생리학 작용이 일어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저 다이어트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중인데 며칠을 지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 빵을 구운 빵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제 코를 통해서 그 빵의 향기가 후각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가 지각을 했겠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요. 저의 발은 저도 모르게 이 다이어트라는 걸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죠? 빵집으로 가서 돈을 지불하고 빵을 사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이 네 가지 감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다 나오고 우리 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뭘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겠죠? 어떤 걸 먹느냐, 또 어떤 향을 맡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에센셜 오일을 하는 이유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의 삶에 질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고요. 아로마 테라피를 하게 됐을 때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활성화시켜주고요. 또는 화학적 또는 아까 말했던 이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차크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차크라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 좀 심히 떨립니다. 잘 아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잘난 척 하면 안 되는데, 자, 차크라, 우리 몸의 7개의 에너지 센터가요, 척추를 따라서 수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몸의 외부에 존재하기도 하고 신체 앞에서부터 뒤로 척추 뒷면까지 관통해서 연결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 차크라가 나선형을 그리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선생님들 솔직히 스트레스 조금 있죠. 왜냐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차크라가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닫혀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차크라가 잘 열려서 제가 우리 여기 이하인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차크라 테스트를 했어요. 직접. 놀라운 거는 명상을 하셔서 그런지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가 완벽하게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웰빙하는 느낌과 생명력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실 거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뭐 직접 대면했을 때 이렇게 테스트 해드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 자, 만약에 이 차크라가 닫히거나 너무 지나치게 열렸어요. 그러면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우린 갖게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내 감정, 내 신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감정적 이 불편함을 우리는 느끼는데, 이게 어느 차크라 이슈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희가 에센셜 오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바르면 즉시로 이 차크라 에너지를 확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안정화시켜 주거든요. 자, 차크라가 활성화가 잘 된다면 피가 깨끗하고요, 막힌 곳을 뚫어서 아주 순환을 좋게 한다. 자, 모든 질병은 어떨 때 오느냐, 우리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은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차크라입니다. 1차크라, 근원차크라라고 많이들 해요. 물라다라고도 하고요. 자, 생식기하고 항문 사이에 있습니다. 원래는 딱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우리 회음이 닿는 곳, 거기가 그 중앙이 1차크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꼬리뼈에다 많이 바릅니다. 신장과 척추의 기능을 관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꼬리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신장과 척추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오일은 여기는 제가 쓰는 오일의 대표적인 블렌딩 오일인데 밸런스라는 오일입니다. 떨어뜨려서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뭉쳐있는 혈액을 떨어뜨려주는 대표적인 오일인데요. 혈 건강 또는 혈액의 산소 공급, 또 기를 소통시켜주는 대표적인 오일이고요. 꼬리뼈에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1차크라의 에너지가 돌게 됩니다. 연결된 감각은 후각이에요. 1차크라에 연결된 감각은 후각이다. 그래서 1차크라에 문제가 오면 후각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원기나 안정이나 현실적인 이슈의 에너지 센터입니다. 생존과 지지의 오일이고요. 지지에 관련돼 있고요. 자, 1차크라가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후각이 발달되고 후각은 아까 말했던 우리 생존 본능과 관계가 돼 있을까? 내가 후각에 문제가 생기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좀 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지어서 생명을 집어넣을 때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코에다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후각은요, 삶에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중에 지금 코를 막으시고요, 만약에 10분을 견디시잖아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오일을 다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코를 막고 10분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생명이에요, 생명과 연결돼 있다. 자, 1차크라가 막힌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소유와 집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막 그래. 특히 예를 들어서 땅이나 집이나 보여지는 거 있죠? 엄청나게 살려고 그래요. 이분은 충분히 땅을 갖고 있는데도 또 땅을 보러 가서 땅을 사고, 집을 갖고 있는데 또 집을 사는 거죠. 왜요?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차크라입니다. 향을 못 맡게 되는 사람들은 존재감,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들이 비염이 있어요. 그러면 행동 발달도 엄청 거칠어지지만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저 혹은 근원 차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원이죠. 뿌리가 나무 뿌리의 근원. 신장의 가장 밑에서 시작하고요. 지지를 해주고 근원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존과 연결되어 있고요. 색깔은 빨강색이에요. 자, 7차크라의 색깔은요,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크라는 빨강색이다. 신체적으로 최적이고요. 가장 최적이 있고 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크라 문제가 오면 나머지 차크라가 건강하더라도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이 뿌리가 약하면 물을 주고 우리가 막 했을 때는 잘 자라죠. 근데 이 식물이 언제 문제가 생기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이 뿌리가 약한 나무는 뽑히잖아요. 그것처럼 1차크라가 약한 사람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잘 견뎌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뽑히듯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대면하는 걸 피하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1차크라에 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 현실적인 에너지의 에너지 센터입니다. 대표적인 오일은 저희 이제 밸런스라는 오일이고요. 싱글 오일 중에는 진저, 미르, 타임, 베티버가 여기에 속합니다. 진저는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생강이에요. 뿌리에 추출하는 오일이죠. 스태미너나 어떤 지연작용이 좋은데 뭔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진저 오일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확 끌어올려줘요. 이 오일은 좀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기를 주고요. 우리의 감기가 걸렸을 때 먹으면 도움되고요. 관절의 염증이 있을 때도 뜨겁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설사, 완전히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설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진저가 없다면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설사, 장애 경련, 에너지 발생, 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의 성기능 장애에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 진저는요, 기운을 북돋아주고요, 마음을 좀 자극해요. 그리고 실제로 머리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증강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로즈마리라든지 진저를 쓰게 되면 공부에 집중하면서 기억력을 끄집어내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따뜻하게 차로 마시게 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생리가 안 나올 때, 자, 생리가 안 나온다는 건 냉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생리를 나오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좀 끌어올려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르는요, 창조적 자극인데, 미르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대표적인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라는 이 동방의 박사님들이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물건 3가지를 가져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황금은 금이잖아요. 모략은 미르예요. 에센셜 오일이죠. 유향이거든요. 유향은 프랭킨센스라는 오일이에요. 2가지가 뭐였다고요? 에센셜 오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정말 귀족만이 쓸 수 있고 왕만이 쓸 수 있었던 오일들이 미르나 또 프랭킨센스였어요. 자, 이 오일들은 창조적 자극이나 영감을 주는 데 작용하는데요. 여자들의 자궁 문제에 최고예요. 그래서 왜 동방박사가 미르를 가져갔을까 봤더니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그 자궁의 문제를 빨리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궁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미르를 잔뜩 넣어요. 자, 거친 피부, 노화 피부. 그래서 미르를 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늙지 않아.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미르는 방부 효과가 아주 좋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방부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생과 호흡기, 구강의 문제, 또 트고 갈라진 피부에도 도움되고요. 이모셔널로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많게 해줘요. 그래서 꿈과 비전에 집중하게 도와주고요. 타임이라는 오일은 좀 강력한 오일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백리향 향이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백리향인데 그 백리향이 타임입니다. 의지력을 강인하게 하고 호흡기,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 소화기계에 도움되고 통풍 또는 분만을 아이를 낳을 때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될 때 이 골반에다 마사지를 하면 골반이 열리면서 아이가 빨리 나오기도 하고요. 두피에도 도움됩니다. 이모셔널로 가면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강하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자,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때요? 두렵죠. 근데 이 향을 맡게 되면 바르게 되면 확신을 갖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고혈압 환자나 임산부는 주의해서 써야 되는 오일이고요. 베티버라는 오일은요. 저는 이 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인삼향이 나요. 엄청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우리 인간의 중심을 잡아줘요. 스트레스를 강화시켜주고요. 중추신경계라 그래서 뇌에서 출발하는 그 중추신경계를 강화시켜주고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오일이고요. 신체적으로 편안한데 이 오일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미국에서 연구를 했던 내용이에요. 선생님들이 손에다가 베티버를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머리를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떠들고 정신없는 아이들이 조용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 베티버는요. 행동발달 장애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골반과 서해부에 바르시면 좋고요. 자, 이 차크라의 대표적인 오일은 이 차크라는 청골 차크라입니다. 오렌지색을 공명하고요. 단전이에요. 그래서 단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장과 신장과 방광과 이런 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차크라가 아랫배가 차갑다면 이 차크라의 에너지가 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오일은 시트러스 블리스라 그래서 감귤류 오일을 여기다 타 넣은 대표적인 오일인데 해독작용에 도움되고요. 단전을 이렇게 원을 그려서 10번 정도 하면 이 차크라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연결된 감각은 미각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는 사실은 본능적인 즐거움과 연결돼 있죠. 생식기관 기능 유지에 도움되고 성적인 에너지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자궁이 위치해 있고 우리가 생산해내는데 위치한 곳들이죠. 그래서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요. 욕망과 관련이 있는 차크라입니다. 이 차크라를 깨우게 되면 자연 치유력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이 차크라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자연 치유 능력이 아주 좋고요.
생식기와 관련이 있어서 욕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차크라에 문제가 생기면 쇼핑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번 차크라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 차크라가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정말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크라가 활성화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대인관계 협상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내가 설득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창조적이어서 음악을 잘 만들고요. 기쁨,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달콤함을 제공하는 차크라다. 조화롭지 못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져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세지고 야망이 심해서 권력의 노예가 되기 쉽고요. 그 몸의 불균형이 깨져서 약간 독재자 같은 성향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의 이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느끼는 모든 즐거움, 먹고 자고 싸는 거, 육체가 느끼는 모든 즐거움의 에너지 센터는 이 차크라예요. 그래서 이 차크라 문제가 오신 분들은 공부만 하거나 또는 다른 즐거움을 즐길 줄 모르는 경우도 이 차크라의 문제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얘는 2차크라가 약하겠네, 3차크라가 약하겠네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노는 거 전혀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2차크라의 에너지가 약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생식기능과 관여하고요. 우리의 성적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차크라 문제가 혹시 생기잖아요. 너무 과잉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나 남자나 바람을 피러 다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자궁이 위치한 거예요. 생산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산 욕구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크라, 그래서 저는 이 차크라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오렌지 오일을 발라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밖에 나가서 생산하는 욕구를 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크라가 발달이 되면 진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 내가 진짜 나의 존재감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 센터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탄생시키는 비밀이 감추어진 차크라이고요. 무의식의 마음의 상태 저장고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차크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즐거울 때 웃고 즐겁지 않으면 인상을 쓰게 되는, 그래서 이 차크라는 정말 중요한 차크라다. 대표적인 오일들은 시나몬이 아까 말했던 계피입니다. 되게 뜨거운 성질의 오일인데요. 차갑고 내면 지향에 도움되고요. 뭔가 방부해야 되는 곳이 있을 때 이 시나몬을 쓰고요. 관절통이나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에센셜 오일을 지금 잘 모르시지만 뜨겁게 해주는 오일들은 관절염에 도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기침, 가래 또는 감기에 도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쉬워요. 그리고 이 이모셔널 쪽으로 갔을 때 얘는 뜨겁게 해서 열정을 회복시켜주고요. 몸이 차가워졌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에센셜 오일을 이제 배우는 선생님이. 자, 내면의 껍질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오일이 이 시나몬박이에요. 그리고 본연의 모습을 일깨워준다. 자, 클라리세이지라는 에센셜 오일은요, 병을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오일이에요. 명료함, 뭔가 심신의 완화, 신경 완화, 생리전 증후군 등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울함이 있을 때, 눈물이 날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클라리세이지라는 오일은 도움이 되고요. 심신을 회복시켜주고 또 삶의 흥미가 되살아나게 도와주고요. 이 오일은요, 약간 술이 취한 것처럼 나를 릴렉스 시켜주는 대표적인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흥분되었을 때, 혼란한 마음이 있을 때 이 클라리세이지를 쓰게 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펜넬 같은 오일은 단호함, 완료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 에스트로겐 자극을 분비시켜줘서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가 펜넬을 바르거나 먹으면 저제 분비량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여성의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체를 강화시켜주고 갱년기나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펜넬은요, 뭔가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게 하는 오일이고요.
검투사, 로마 검투사들이 그 경기에 나갈 때 씹어 먹었던 게 뺀넬이라고 합니다. 뺀넬차, 고소용이요. 아이를 낳고 붓기를 빼는데 먹었던 대표적인 차가 뺀넬차예요. 그래서 뺀넬은 부종을 빼고 우리가 붓기를 빼는데 도움되고요. 생리하기 일주일 전에 사용하는 오일입니다. 이모셔널 쪽으로 갔더니 뭔가 단호하게 해서 일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던 사람들이 뺀넬을 쓰게 되면 마무리를 짓게 하는 오일이 뺀넬입니다. 오렌지 오일은요, 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오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진지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 내가 분위기를 좀 바꿔주고 싶고 그럴 때 쓰는 오일이에요. 완벽주의자들이 쓰는 오일이 오렌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릴 때 대체로 완벽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난 선생님들이. 왜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충 가르칠 수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해놓은 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오렌지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조금 향을 맡으면 좀 자유로운 생각들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긴장 완화, 편안함, 소화 촉진에 도움되게 선생님들이 이런 종이컵에다가요. 오렌지 오일을 툭툭 2번 정도 떨어뜨려서 그걸 차로 마시잖아요. 소화에도 도움되고요. 가스 배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패출리 오일은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 피부에 아주 좋고요. 향수를 만들 때 쓰는 오일인데 삶의 어느 하나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에 나와 밖에서의 내가 통합이 안 돼요. 일에만 미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패출리라는 오일을 쓰게 되면 이 균형을 맞춰주는 대표적인 오일입니다. 샌들우드. 샌들우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5mm거든요. 이 5mm에 1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고가의 오일이에요. 근데 이 샌들우드 같은 경우는 명상할 때 정말 도움되는 오일입니다. 향을 맡게 되면 너무너무 이렇게 향긋하지만 나무의 깊은 향. 그래서 어떤 분은 절 냄새가 나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절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샌들우드거든요. 항우울증이라든지 진정작용, 이완작용, 또는 방광염에 도움이 되는데요. 나무 계열의 오일 중에 나무 계열의 오일들은 거의 다 뭐냐면 나를 찾아가는 또 그리고 평화롭게 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진정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간을 보호한다. 그래서 힘들 때 내가 누군지 몰라. 요즘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샌들우드를 쓰게 되면 자기를 찾게 된다. 3차크라인데요. 이거는 나에 대한 것, 나의 존재, 내가 왜 태어났지? 자아의 에너지 센터입니다. 태양신경청이라고 하고요. 3차크라 뭐 이렇게 부르고 시각, 자기 존재 이걸 느끼는 시기입니다. 명치에 바르는데요. 위는 아니고요. 명치 바로 아래 바르는 거예요. 여기는 소화기계통과 위장질환이 연결된 곳인데 대표적인 오일은 다이제스젠이라는 오일이고요. 위염이나 대장염에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명치에 바르고 이 자아의 에너지 센터에 성립이 되는 곳인데요. 사회적 자아, 의지, 열정, 또 내 존재, 행동, 학습, 배심,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고유 정체성, 자아의 에너지, 자아에 대한 메인 파워, 에너지 발전소, 내면의 힘, 이게 뭐냐면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차크라가 3차크라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 학생들 중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이 3차크라가 약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랬는데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뭘 먹지? 또는 빨간색 파란색을 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요. 사람은 이렇대요. 정확해진대요. 이거 좋아. 이건 내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약하다고요? 3차크라 에너지의 문제가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소화 기능을 좋게 해줘야 돼요.
자, 오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 마사지를 해서 이 3차크라의 에너지가 막히는 게 아니라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차크라가 조화로우면 어떠냐면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해요. 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넘치죠. 일에 대한 조절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 쉴 때를 조절을 잘하고요. 또 건전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개방성이 있어서 누군가가 새로운 정보를 줬을 때 그래? 정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자, 3차크라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거부를 먼저 한다라고 합니다. 변화의 에너지가 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자기 자신이 이 시대에 맞춰서 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5G를 넘어서 핸드폰이 지금 엄청난데 아직도 2D 폰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3차크라 문제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라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줌으로 하고 하는데 나는 컴퓨터 싫어요. 뭐 안 할래요. 이런다면 나는 지금 3차크라의 이슈 때문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자, 이 에너지가 지나쳐요. 그러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친 완벽을 요구해요. 자기도 완벽하고 타인도 완벽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을 내 완벽함 때문에 내 배우자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3차크라 에너지가 지나친 경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고집이 엄청 세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한 소유욕은요 1차크라의 소유하고 완전 달라요. 조금 다른데 1차크라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존재감이라면 여기는 뭐냐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내 거여야 돼. 약간 욕심이 많은 거죠. 소유. 그죠? 저 사람도 내 사람이어야 돼. 저 사람도 나하고 있어야 돼. 이거 내 거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차크라 아이들로 따지면 이제 유치원을 18개월에서 3년이잖아요. 유치원 갔을 때 이거 내 거야. 친구들한테 안 나눠주고 내 거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소유욕. 다 내가 가져야 되는. 자, 그런 지나친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막혔어요. 이게 너무 막혔어요. 자, 지나친 거하고 또 틀리죠?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잖아요. 3차크라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타인한테 확인을 해요. 이게 되게 피곤한 스타일인데 나 이뻐요? 나 이거 괜찮아? 뭐 선생님들 중에도 배우자가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빨리 옷 사고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했는데 또 물어봐. 괜찮아요? 이런 분들하고 쇼핑 가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약간 막힌 경우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아의 에너지 센터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묻고 또 확인하고 이런 거예요. 학생들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3차크라가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 저 잘했어요? 선생님 저 자신이 없어.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정말 집에 가서 장운동 좀 해라. 장운동 중에 정말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장을 강화시켜주는 오일이에요.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들도 하면 도움 되겠죠. 자, 제가 3차크라라고 좀 쉬면 어떨까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요. 3차크라까지 하고 조금 한 1, 2분 쉴까요? 물도 마시고. 네, 세상에서 우리 위치를 찾는 것도 관계 맺음과 연결이 돼 있다. 자, 여기에는요. 블랙페퍼, 시더우드, 클로브, 레몬그라스, 라임, 마조람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블랙페퍼라는 거는 후추예요. 후추는 뭔가 자극을 쫙 주는 오일이거든요. 근데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자, 아까 3차크라는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아 에너지 센터가 안 섰으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럴 때 블랙페퍼를 쓰게 되면 내 방향이 이거였지 라고 하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모셔널로 가면 자기 정체성에 의문이 생길 때 사용하는 오일입니다. 자, 시더우드 같은 경우는요. 용기를 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계열의 오일인데요. 이 근골격을 강화시켜서 자기가 정말 그래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시더우드 향입니다. 뭐 신경계라든지
호흡기에 도움되고 여드름이 심할 때 시드우드가 도움되거든요. 그리고 집중력이 없고 산만한 상태, 무겁고 그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은 합리적인 견해, 클로브는 메어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이라는 오일인데요. 키워드를 가졌는데 강력한 소독제, 치과를 가면 나는 향이 있거든요. 그게 클로브 향입니다. 뭔가 이렇게 정향이라는 건데요. 말추호까지 마비시킨다고 해요. 이 클로브는요. 그래서 바르잖아요. 얼얼해요. 그리고 입안에다 바르면 혓바닥이 마비될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치통이 심하신 분들은 한 방울을 툭 떨어뜨렸을 때 온 입안이 거의 마비되듯이, 근데 실제로 통증이 싹 가시거든요. 그런 오일이 클로브고요. 정체되어 있고 자신의 메어있는 것을 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나가게 하는 오일이 클로브입니다. 레몬은 합리적인 견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몬은요, 화가 조금 났을 때 쓰는 오일이거든요. 이 효능으로는 항진균, 감염성 질환, 해독작용, 피부질환, 여드름 피부에 좋고요. 이성적으로 만들어주는 오일이 레몬인데요. 레몬은 되게 노란색이잖아요. 이 감정의 분노나 표출을 할 수 없을 때 도와주는 오일인데, 오래된 화는 아니고 이제 막 시작된 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어. 미칠 것 같아. 이제 막 생긴 화죠. 그럴 때 쓰는 오일이 레몬입니다. 자,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요. 기분을 상승시켜주고 소화불량에 도움되고 벌레 퇴치에 대표적인 오일인데요. 뭔가 나를 표현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한해두고 난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자기 자신을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오일이 레몬그라스예요. 그래서 우주로 자기를 확장시키도록 도와주는 오일이 레몬그라스입니다. 뭔가 고민할 때 진짜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게 하는 오일이 레몬그라스입니다. 라임은요, 스트레스 해소 작용을 해요. 수렴작용, 기관지염, 위통 완화, 화가 많을 때 사용하는 오일인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들 귀를 만져보실래요? 만졌는데 딱딱하시다? 그럼 나 지금 좀 화가 많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가 많다는 건 내가 간의 에너지를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럴 때 귀가 딱딱해진다라고 해요. 그럴 때 라임을 묻혀가지고 귀를 발라주시면 약간 보들보들해집니다. 불면증이나 화가 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열이 오르려고 할 때 도움되고요. 자, 마조람 같은 경우는 불안증에 쓰는 오일이에요. 자, 마조람 하면 딱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악마도 기절시켜주는 오일이다. 어떻게 악마를 기절시켜요? 이 오일은요, 불면증에 정말 좋은 오일인데, 악마가 일하러 왔다가 마조람을 바르면 그냥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절해서 잠들게 만드는 오일이 마조람이에요. 그리고 제음제, 그러니까 약간 체음이 아니라 죄음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써야 되는 대표적인 오일이 마조람이에요. 왜냐면 성적인 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우는 그런 오일이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nobody loves me, 그런 느낌이 들 때 쓰는 오일이 마조람이에요. 그 자존감,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렵잖아요. 그럴 때 이 마조람 향을 맡게 되면 한숨 푹 자게 한 다음에 잠을 푹 자고 나면 진짜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혹시 잠을 최근에 몇 시간밖에 못 잤어, 그렇다면 에센셜 오일을 좀 쓰시던지 아니면 오렌지를 듬뿍 바르든지 하셔가지고요, 좀 깊이 주무세요. 왜냐면 잠이 부족하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된대요. 왜냐면 이렇게 영원히 떠서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야만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명상이니까 선생님들이 명상을 해도 잠을 자는 것만큼 또 이 알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든 잠이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3차크라까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저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처음 하는 강의라 힘들 수 있어요. 이거 차크라 모르니까. 네, 강사님 그럼 몇 분까지 쉴까요? 한 3분 정도면 물 마시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5분까지, 11시 5분까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선생님들이 직접 대면했으면 진짜 좋은데.
그러게요. 재밌는데 이 강의가. 쉬시는 동안에 오렌지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물 한 컵 드셔보세요. 저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오렌지를. 선생님 지금 해도 될까요? 5분이 아직 안 됐나? 남았고요. 아, 그러네요. 강사님 여기 홍진아 선생님께서 네. 마조람 오일 판매 사이트 알고 싶다고 이렇게 아, 채팅 올려주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네, 선생님들 뭐 제 연락처 선생님이 알려주셔도 되고요. 근데 선생님들 선물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사실은 더 많이 주고, 제가 이거 네, 네. 아, 먼저 말씀하세요. 네, 더 많이 너무 주고 마음에 싶은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조람 오일은 불면증에 정말 좋고요. 통증에도 정말 좋은 오일이에요. 근데 향이 그렇게 좋은 오일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불면에 되게 고민하신 분한테 권해줬을 때 도움 많이 받은 오일이 마조람이었거든요. 라벤더랑 같이 쓰시면 정말 좋은 오일이에요. 네, 선생님, 황선옥 선생님. 아, 저는 얘 사차크라 오일만 보내주시는 줄 알고 아,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내순환 오일이랑 이거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요 내순환 세럼이 되게 고가의 오일이에요. 되게 고가의 오일인데 우리 이양희 선생님이 만났는데 제가 내순환을 해드렸더니 너무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에 제가 네네. 제가 좀 더 쓰죠 뭐. 저 돈 아로마밖에 없는 여잔데 뭐 그거는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실은 드리는 거는 안 힘들었는데 일일이 제가 담았거든요. 제가 다 담은 거라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근데 이 내순환은 선생님들이 이따가 끝나고 제가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이런 게 다 있어요. 할 만큼 정말 효과가 정말 좋은 거랍니다. 그리고 들어간 오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간 거를 먼저 말씀드리니까 적어놓고 이따가
이 오일 설명할 때 나오면 이게 들어갔구나 이러면 되죠. 프랑킨센스, 코파이바는 여기는 없지만 코파이바, 투메릭 여기도 없어요. 강황. 그 다음에 라벤더, 밸런스, 페퍼민트, 로즈마리라는 에센셜 오일이 여기 그 뇌순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 프랑킨, 코파이바, 투메릭은 되게 고가의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로즈마리가 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선생님들? 제가 사실은 대면을 안 하니까 힘드네요. 괜찮죠?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일단은 이 에센셜 오일은 유통기한 없습니다. 질문하신 거 지금 답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향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 에센셜 유통기한의 끝이래요. 왜? 에센셜 오일은 스스로 항균,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항균 작용을 다 해요. 얘네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벌레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안 생기는데 이렇게 가지고 계신 오일들 중에 집에 있는 오일 중에 이렇게 향을 맡았는데 쩐내가 나잖아요. 그럼 버리세요. 그거는 완벽한 천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자연에서 얻은 완벽한 천연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쩐내가 안 나야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선생님 주신 이 오일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얘는 캐리어 오일에다가 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쓰지만 너무 오래 쓰지 말고 10ml니까 금방 쓰세요. 근데 오래 놔둬도 향은 그렇게 쩐내가 안 날 거예요, 얘는. 근데 캐리어 오일이 쩐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쩐내가 나는 건데 실제로 에센셜 오일, 그 식물의 엑기스 원액이잖아요. 원액인데 쩐내가 나. 그렇다 그러면 거기는 원액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가지고 계신 오일 중에 그렇다면 버리세요.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에센셜 오일은 바르고 30초 만에 어디로 가냐면 혈액으로 가요. 혈액으로 가는데 그걸 아깝다고 막 바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독소도 내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렌지 오일 향 맡아보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향긋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합성물질도 섞이지 않았고요. 오렌지 그냥 100이에요. 껍질에서 추출한 100%. 그래서 걔는 1년이 지나도 그 향 그대로일 거예요. 자, 일단은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순환 오일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의 특 노하우인데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자, 이따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오일을 갖고 강의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에 네네. 이제 필요하신 분만 질문 받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자,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사차크라예요. 자,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오일이 사차크라 오일인데 용서와 자비와 자기 수용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차크라입니다. 이 사람으로 따지면 4살부터 7살이라는 그 시기에 형성되는 건데요. 공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간 안에 타인을 집어넣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4살에서 7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 유치원에 갔는데 나 걔 사랑하게 됐어. 엄마 걔 좋아해. 예전에는 내 거야 나만 봐줘 하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그 차크라입니다. 만약에 터치를 싫어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졌는데 만지지 마세요. 싫어요. 이런 사람. 아이들은 그런 약간 사차크라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심장 차크라고 녹색이고요. 아나하타라고도 하고 하트 차크라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왼쪽 심장은 어떤 분들은 심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놀라기도 하는데 우리가 젖꼭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나는데 거기서 살짝 좌측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게 심장이죠. 그래서 바르실 때 왼쪽 가슴 쪽에 바르시고 원을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갖고 계신 거를 바르시고 원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 느낌을 느끼시면서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오일은 호흡기에 도움되는 이지어라는 오일이고요. 심장 부위에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한다. 자, 촉각인데 이거는 바를 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바르시고 그냥 바르지 마시고요. 눈을 감으신 다음에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면서 수고했어, 애썼어, 잘했어, 괜찮아, 넌 진짜 잘 사는 거야, 사랑해,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서 발라보세요. 그럼 정말 놀랍게 이 심장의 에너지가 뜨거워져요. 자, 심장이 뜨거워져야 사랑을 하는 거 아시죠? 자, 연결된 감각은 촉각이어서 터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사랑과 용서와 관련된 에너지 센터입니다. 이 에너지 센터가 조화롭잖아요. 그러면 주고받는 사랑을 되게 잘해요. 나도 사랑을 주지만 상대가 주는 사랑도 아주 잘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기는 하는데 누가 자기한테 사랑을 주면 왜 저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왜 나한테 저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차크라가 건강하면 주고받는 사랑을 잘하고요. 희망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뭔가 모든 걸 희망적으로 바라보고요.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해주죠. 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니까 다른 사람도 잘 존중해주고요. 위로해주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차크라. 그게 4차크라의 조화로운 이슈일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이 에너지가 너무 과잉이 됐을 때 조건부 사랑을 해요. 야, 내가 하나 줬잖아. 너 왜 나한테 다시 안 줘? 야, 넌 나만 사랑해야지. 왜 딴 데를 봐?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뭐 이런 거. 이게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낌없이 줘야 되는데 아낌없이 못 주는 거죠. 너 아니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주기만 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남의 일에 그냥 쓸데없이 신경 쓰고 거기 가서 또 얘기해주고 있고 이런 것도 이게 과잉인 거죠. 이성관계에 있어서 너무 퍼져서 실현을 당한다. 지금 혹시 이 강의 듣다가 씩 하고 웃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옆에 선생님하고 나하고 있어요. 이렇게 둘이 있는데 내 일을 열심히 하거나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분의 일에 너무 내가 몰입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 일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가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많을 거예요.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아이가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 4차크라의 그 에너지가 너무 지나친 경우죠. 자, 막힌 경우는 주는 사랑만 해요. 맨날 주기만 해요. 그리고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계산적일 수 있어요. 의심을 해. 또 기관지염이 있거나 여기가 막히면요. 폐렴, 신장질환 또는 유방암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4차크라는 정말 중요한 차크라죠. 그래서 불안하고 실망스럽고 외로움과 좌절을 느끼기도 하는 차크라가 4차크라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부족한 느낌. 이게 4차크라에 이제 이슈 있다라는 거죠. 트라우마, 사람에 대한 상실감.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은요, 이 4차크라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이제 사람들 싫어. 만나기 싫어. 사람들 지긋지긋해.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특징이죠. 자, 심장 차크라는 용서와 자비와 관련된 에너지 센터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한 진정한 자기 수용. 자, 내가 진짜 조건 없이 사랑을 할 때 자기 수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필요한 차크라. 자, 초록색, 아주 파란색. 자, 선생님들이 여기다 바르실 때도요, 파란 녹색, 아주 녹색을 기억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를 상상하면서 바르시면 완전히 또 다른 극대화된 그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의 감정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에너지로 무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차크라가 4차크라입니다. 대표적인 오일로는요, 버가못, 로즈마리, 그레이프루트, 자스민, 라벤더, 만다린, 로즈, 일랑일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받고 계신 그 오일 안에 제가 이 오일들을 동비율로 넣은 거예요. 동비율로 넣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ml 기준이라면 버가못 하나, 로즈마리 하나, 그레이프루트 하나, 자스민 하나, 라벤더 하나, 만다린 하나, 로즈 하나, 일랑일랑 하나를 넣고 캐리 오일을 넣은 거죠. 버가못, 즐거움과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졌고요. 감정을 끌어올려주고 우울감을 해소하고 여드름 비뇨기계 질환에 좋아요. 근데 이 버가못의 특징은요, 삶에 있어서 번아웃 됐을 때 쓰는 대표적인 오일이다 우리는 얘기를 해요.
삶에 있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완전히 여기까지 찼어요. 그럴 때 쓰셔야 되는 오일이 버가못이에요. 삶의 활기와 열정을 잃어버렸죠. 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과잉하게 되면 오히려 열정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쓰는 오일이고요.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뭔가 내가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이렇게 확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어때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꽉 막혀있죠. 그럴 때 쓰는 오일이에요. 우울감을 해방해줍니다. 로즈 제라늄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균형인데요. 완벽주의자들이 쓰는 대표적인 오일 중에 하나가 또 오렌지와 제라늄이에요. 이 로즈 제라늄 같은 경우는 부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오일이고요. 감정 조절, 피지샘, 분비 조절, 긴장 완화, 피로감 완화, 신경 완화. 그래서 로즈 제라늄은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오일이 로즈 제라늄이에요. 팬티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뜨거운 기운이 하루 종일 그 자궁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오일이고요.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또는 일중독자, 완벽주의자, 직관과 상상력이 떨어졌을 때 쓰는 오일이 제라늄입니다. 자몽 같은 경우는요, 긍정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자몽을 쓰는 거겠죠. 자, 림프를, 겨드랑이 림프, 우리 여기 림프, 서해부 림프, 무릎 뒤에 림프. 자,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림프가 있어요. 그런데 림프절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꺾이는 곳들, 여기, 그 다음에 오금, 팬티라인, 서해부, 그런 데가 림프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는 림프액들이 쓰레기가 나가야 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문제가 생기면 퉁퉁 부어요. 자, 선생님들 중에 손목이 풍선처럼 부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또 겨드랑이 옆에, 가슴 옆에 왜 가슴 하나를 더 달아요? 그 부유방이라 그러죠. 부유방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또 겨드랑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에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그러면은 서해부의 문제예요. 종아리의 문제는 오금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이 자몽 같은 경우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몽을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셀룰라이터, 아주 굳어있는, 얼음같이 굳어있는 지방덩어리에 셀룰라이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고요. 내 몸이 부어있을 때도 씁니다. 그 중독성이 있어서 내가 중독에 빠졌을 때 쓰는 오일이 자몽이에요. 실제로 제가 어떤 친구한테 적용을 했거든요. 도움 받았습니다. 중독에서 끊어졌어요. 중독에도 도움되고요. 욕구 불만에도 도움이 되고요. 뭔가 삶에 대한 흥미를 새롭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게임을 너무 한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또는 뭔가 물건에 집착한다거나 그럼 끊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자몽을 씁니다. 자스민은요 되게 고가의 오일이에요. 정말 이 자스민 오일은요 350만 꽃송이가 들어가야 한 방울이 나온다 그래요. 얼마나 고가예요. 팔지도 않아요. 정말 어렵게 구해야만 구할 수 있는 오일인데 거기에 자스민 들어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삶이라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자스민 오일은 내가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 할 때 쓰는 오일이에요. 체험작용을 하고요. 최고의 릴렉스 상태로 빠지게 하는 오일이 자스민이고요. 감정적인 부드러움과 편안함, 을 주고 분만에 도움이 되는데 이 자스민 오일을 바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한다.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코를 열고 다가오게 하는 오일이 자스민입니다. 즐겁지 않다라면 자스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을 때 쓰는 오일이고요. 무관심하고 무기력할 때, 또 감각을 살려주고 싶을 때 쓰는 오일이 자스민입니다. 라벤더는 양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쉬고 싶을 때 쓰는 오일이 라벤더인데요. 이런 거죠. 휴식이 필요해. 그럴 때 라벤더가 필요하고요. 나 자신의 양육이 필요한데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지금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럴 때 라벤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여건상 내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 라벤더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감정적 뭔가 분리가 필요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너무 치우쳐서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라벤더 향을 쓰게 되면 좀 편히 쉬어서 나를 돌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양육이 필요할 때 필요한 오일이
라벤더입니다. 뭐 효능으로는 상처 치유, 찰과상, 타박상, 그러니까 실제로 천연 용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라벤더예요. 라벤더는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럴 때 라벤더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화기가 싹 빠져버려요. 아까 말했던 열이 날 때도 쓸 수 있고요. 라벤더는 아이들이 딸이 있는 엄마라면 팬티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면 아주 좋은 오일이 라벤더입니다. 자, 로즈는요, 만다린은요, 행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뭔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활력을 갖고 싶고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복통이, 이 만다린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써도 가장 안전한 오일이 만다린이에요. 그리고 만다린 같은 경우는 신생아가 써도 안전한 오일이 만다린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순수함을 찾아줘요. 어린아이 같이 되고 싶을 때. 나 진짜 어린아이처럼 정말 옛날에 아이 때처럼 그렇게 좀 즐겁고 싶어. 유치하게 행복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오일이 만다린입니다. 로즈 같은 경우는요, 정말 고가의 오일인데요. 선생님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5ml 한 병에 40만 원이에요. 엄청 고가죠. 근데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불가리아산 여린 꽃잎에서만 추출한 로즈예요. 이 로즈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심장 차크라의 최고의 오렌지고요. 그 도움되고요. 그 선생님들 인간이 갖고 있는 헤르츠가 얼마인 줄 아세요? 64Hz예요. 그런데 로즈는 340Hz라는 파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게 되면 30Hz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암에 걸리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몸이 진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로즈를 쓰게 되면 340Hz로 파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사람이 몸이 뜨거워지고 막 그렇거든요. 항우울작용, 상처치료, 편안한 감정, 몸의 화를 삭혀주고요. 피부에 진짜 최고로 좋습니다. 상처 치유, 사랑이 필요할 때 또는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에 상처가 많을 때 쓰는 오일이 로즈인데요. 제가 그 불치병 아이를 키우는 엄마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제가 만나서 제일 먼저 해드렸던 게 이 로즈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로즈를 손끝에 찍은 다음에 심장에 툭 하고 점을 찍듯이 발라줬어요. 그리고 본인 보고 심장에 손을 얹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너 정말 잘한 거야, 너 얼마나 잘 살았니,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마가 그냥 펑펑 우셨어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자기가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펑펑 우시면서 그날 여기가 시원해졌어요. 선생님 정말 여기가 너무너무 시원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즈는 그런 상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오일이 로즈입니다. 일랑일랑 같은 경우는요, 향이 되게 향긋한 향인데요,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항우울, 체음, 예민함, 신경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했던 레몬보다 좀 더 깊은 화, 오래된 화에 도움이 됩니다. 화가 많을 때 일랑일랑을 쓰면 도움되고요. 약간 주체할 수 없는 짜증이 날 때, 태도를 내가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 감정적으로 분노를 좀 삭혀야 될 때 이 일랑일랑을 쓰게 되면 좀 삭히는 작용을 해주는데요. 일랑일랑의 신기한 거는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과심장을 떨어뜨려줘요. 그러니까 심장을 뛰어야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심장이 막 화가 나서 막 극도로 막 뛸 때 일랑일랑은 그 과심장을 안정시켜줘요. 코로나의 부작용, 그 백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과심장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도움을 줬던 게 일랑일랑이었어요. 일랑일랑은 너무 많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5번 차크라인데요. 자, 이때는 7살에서 12살 요때 해당돼요. 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래서 5차크라는 청각이에요. 듣는 차크라. 그래서 뭔가 말을 하는 차크라이지만 들어야 되는 차크라. 목 차크라이고요.
비슈다라고 얘기하고 파란색입니다. 이 쇄골 중간 목 바르는 거는 목과 어깨와 쇄골 중간.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데콜테 막 풀어주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목 차크라에 해당됩니다. 여기와 쇄골 밑까지 다. 위스퍼라는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되는데 이건 호르몬 균형에 도움되는 오일이고요. 목 부위에 원을 그리면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비디오를 직접 대면하면 진짜 이거 재밌는데요. 목에다 딱 놓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신기하게 다 이렇게 돌리는 분들 또는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자, 목에다 손이 대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자. 그런데 반대로 돌리는 사람이 꼭 나와요. 자,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내가 맞겠는지, 자, 안 맞는지 모르면 배에서부터 시계 방향하면 다 맞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만 하면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좌뇌우뇌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좌뇌우뇌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한테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에너지가 이제 청각이라고 그랬고요. 이 에너지 센터는 말하기와 듣기와 관련된 에너지 센터입니다. 조화롭다. 이게 에너지가 조화로우면 의사소통을 되게 적정선에서 잘해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요걸 잘해요. 그리고 마음이 진실하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가 너무 지나쳐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다스러워. 막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1시간을 대화를 했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러는 거죠. 오늘 너무 재밌었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싶겠어요? 자기는 좋았죠. 그러니까 목 차크라 에너지가 너무 과잉되면 이게 에너지가 너무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히잖아요. 여기가 막히면 자기 의견이 틀릴까봐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내 이거라고 했는데 내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목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요. 아이들 중에 발표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발표를 잘 못한다면 심장 차크라와 이 목 차크라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면 못해요. 그래서 패기도 없고 목 차크라 에너지도 없고 그러면 발표할 때 막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목의 에너지를 좋게 해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절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게 된다. 목 차크라는 이제 상위 차크라예요. 상위 차크라인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를 뭐 자기만 느끼고 막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차크라다. 균형 잡힌 경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경유하도록 도와주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파란색입니다. 자, 5번 차크라는 이런 거죠. 이제 바질, 캐모마일, 사이프러스, 페퍼민트, 페티트 그레인. 자, 페티트 그레인은요, 오렌지의 잎입니다. 오렌지 오일은 오렌지 과일에서 추출한 거고요. 페티트 그레일은 오렌지 잎사귀에서 추출한 거고요. 앞으로 나올 레놀리라는 오일은요, 오렌지 꽃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로즈마리, 스피어민트가 여기에 해당돼요. 바질은요, 자기 표현이라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바질을 쓰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일이에요. 기억세포를 자극해주고요. 신경세포, 중추신경계, 과중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 바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게 하고요. 이 바질을 쓰게 되면 공포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분명한 삶을 살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질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희가 추천하는 오일이에요. 왜요? 기억세포를 깨우기 때문에,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바질을 저희가 그래서 쓰고 치매 환자들에게 또 추천하는 오일이 바질입니다. 그리고 캐모마일 정원 같은 경우는요, 흘려보냄이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 아주 고가의 오일이고요. 시중에서 구하려도 잘 구하기 어려운 오일이 캐모마일 정원이에요. 국화가에 해당되는 오일을 증류하는 과정에서 파란색의 어떤 그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카마줄렌이라는 화학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양에 들어가면 진짜 눈곱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오일이 점원 캐모마일인데요. 이 오일은 항염, 소염, 여드름, 관절염, 염증에 도움돼요. 아토피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오일이 점원 캐모마일이고요. 이모셔널로 갔더니 뭔가 잔소리가 많아. 꼰대들이 써야 되는 오일이 캐모마일이에요. 흘려보내지 못해서 잔소리라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뭐 흘려보내지 못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패턴을 갖고 자꾸만 남한테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점원 캐모마일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요. 기침에 도움되고요. 셀룰라이터, 뭐 월경불순, 과도한 생리향, 과도한 땀. 이게 뭐냐면 사이프러스는 고흐 그림에 나오는 삼각형의 나무가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액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냐? 과도하게 부은 부종, 과도하게 나오는 땀, 또는 과도하게 흐르는 눈물, 또 과도하게 흐르는 생리양, 이런 곳에 쓰는 대표적인 오일이 사이프러스예요. 감정의 힘듦에 사용하고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무덤가에 심는 나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눠주는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은 누군가 잃어버려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서 내가 너무 눈물을 흘려.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럴 때 쓰는 오일이 사이프러스고요. 뭔가 슬픔을 수용하게, 수용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내주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끊어야 될 걸 끊게 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독에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쇼핑 중독에 제가 자몽과 사이프러스를 썼는데 쇼핑 중독을 고쳤습니다. 자,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요. 목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요. 진통, 생리통, 두통, 소화력, 또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등에 도움이 돼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일이 페퍼민트래요. 허브랜드를 가도 가장 많이 발라주는 게 페퍼민트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려서 내 목표를 잃어버리고 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오일이 페퍼민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요. 페티트 그레인 같은 경우는 아까 오렌지 잎이라고 그랬죠? 의식적 마인드, 이거는 기분을 상승시켜주고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데요. 뭔가 자아를 끄집어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배운 게 되게 많아요. 뭔가를 많이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은 이 페티트 그레인을 써야 돼요. 그러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자아를 끄집어내가지고 써먹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페티트 그레인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뭔가를 계속 배우고 뭔가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런 분들은 페티트 그레인을 쓰게 되면 좀 덜 배워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써먹지 못한 배움 이런 것만 하는 분들은 페티트 그레인을 쓰게 되면 자기가 배운 것들을 현실화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창조라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진통 완화, 저혈압, 셀룰라이터, 관절염, 기억력 상승, 그래서 학생들이 쓴다고 했죠. 간과 담낭에 자극을 해서 간 기능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인사이트 카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로즈마리 카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제 옷을 입은 여자가 캠퍼스를 들고 하늘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게 하는 오일이 뭐라고요? 로즈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로즈마리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오일이에요. 그래서 라펄레옹이 많이 즐겨서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라펄레옹이 뭐 천하를 다스렸는데 무슨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요. 키가 작아서 천하를 가졌으나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근데 로즈마리를 즐겨서 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로즈마리를 써서 자기 미모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 젊은 남자한테 대시를 받은 오일이 로즈마리이기도 합니다. 자, 집중해서 창조하고 돌팔구가 필요할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자신감을 갖고 싶을 때 쓰는 오일이 로즈마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학생들 중에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발표도 못해. 자신감이 없어서 뭔가를 못해. 그러면 로즈마리를 쓰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특히 목에다가 발라주면 좋습니다.
스피어민트 같은 경우는 민트 계열 중에 아주 상쾌하죠.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스피어민트 껌, 롯데껌 하면 생각나는 그 향 그대로입니다. 자, 진통 완화와 또는 심신을 가볍게 하고 소화장애에 도움되고요. 뭔가 찬물을 촥 하고 끼얹은 것처럼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오일이 스피어민트입니다. 삶이 답답하고 고단하다고 느낄 때, 뭔가 지루하다고 느낄 때, 뭔가 무거운 감정을 느낄 때 스피어민트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6차크라예요. 여기 인도 여자들이 점 찍는 그 자리가 6차크라 자리입니다. 직관, 직감 또는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여기가 이 6차크라에 해당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시기죠. 남색이고요. 인당에 바르시면 되고 세레니티라는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되는데 이 오일은 불면과 불면증 또는 짜증이 날 때 쓰는 오일입니다. 미간에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직감이라는 감각을 쓰게 됩니다. 지혜와 직감력 또는 이해력과 관련된 에너지 센터고요. 여기에는 이 6차크라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뇌화수체와 내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영향을 주고요. 이 송가체 이렇게 해서 후각을 타고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뇌로 가는데 이 송가체로 가게 되면 송가체는 잠재의식을 관장하게 됩니다. 발달과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요. 이 뇌하수체에 관련이 있어서 호르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차크라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올 수 있겠죠. 호르몬의 문제 또는 우리의 잠재의식의 문제 올 수가 있는 거죠. 현명해지게 되고 사고가 명확해지게 되는, 그래서 판단을 잘하게 되는 차크라가 6차크라입니다. 이 차크라가 조화로운 경우에는요. 이성과 감정의 밸런스가 아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좋겠죠. 자, 너무 이성적이어도 판단을 흐려지고요. 너무 감정적이어도 우리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논리적이게 되고 창조적이게 되며 또 직감이 발달하게 돼서 자, 이런 경우죠. 내가 뭔가 느낌이 왔어. 촉이 왔어. 근데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 6차크라가 발달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데 직관이 뛰어나신 분은 이분이 상대가 바람을 피기 전에 벌써 직관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대가 시도도 하기 전에 벌써 캐치를 해서 딱 잡아요. 그런데 이 직관이 떨어지신 분들은요. 상대가 바람을 펴서 아예 딴 살림을 차렸는데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직관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통찰력, 집중, 지혜, 지각, 해안. 그래서 해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지 못한 거예요. 자, 보지 못한 걸 보는 눈을 가지는 눈. 그게 해안이잖아요. 자, 어느 지역에 그냥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냥 샀는데 거기에 땅값이 몇 배로 올라서 부자가 됩니다. 그게 해안입니다. 어느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거기에 재개발이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막 뭔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해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집니다. 또 땅을 샀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입니다. 이게 해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관력이 좋은 사람과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직관이 떨어진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계속 돈이 지출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직관이 생기고 지혜로워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빨리 알아보죠. 사기꾼을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계획해서 앞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라고 미리 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잘 된다면 내 6차크라가 아주 발달이 된 거고요. 도대체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내 6차크라가 막힌 겁니다. 자, 이 에너지가 지나치잖아요. 너무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따지기만 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되잖아.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고. 아, 이거 뭐 답이 없잖아. 근데 우리 인생은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변수라는 게 수없이 일어나.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느리게 가지 않거든요. 빠르게 가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디고요. 6차크라에 지나친 경우입니다. 막혔다. 그럼 야망이 없고 도전력이 없고 감정에도 게으르고 성공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거나 또 너무 모든 게 부정적이죠.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집을 사. 요즘 집을 샀어. 근데 내 친구는 집을 샀습니다. 근데 나는 아유, 집값은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어. 아유, 집 사면 안 돼. 그리고 안 샀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한 거죠. 미래를 보는 시야가 되게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서 버는 돈보다 내 친구는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그대로인 거죠. 이런 경우, 예를 들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은 경우. 이거 비슷한 경우들이 되게 많죠. 막히면 그렇습니다. 3차크라는 직감과 발달이 되어 있고요. 신체적으로는 눈의 삶에 있어서 이 눈은 실제로 보는 눈이 있지만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은, 우리 눈 있죠. 이 눈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는 거죠. 하지만 3의 눈은 사물을 이해하고 보는 잠재력을 말합니다. 남색을 공명하고요.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것에 도와주고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직감의 세계로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직감의 세계로 초월을 한다. 사고의 명확성과 판단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일로는요. 유칼립투스, 주니퍼베리, 파인, 메이창, 티트리가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요. 그 호주에서 많이 자라나는 나무인데요. 항균, 진통, 호흡기 관련, 호흡기에 관련돼서 무조건 쓰는 오일이에요. 진통에도 도움되고 호흡기에도 도움되죠. 회계머니를 지고 싶다. 이게 뭐냐면 내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회계머니를 진 사람이 대빵이죠. 집안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 대빵이죠. 돈을 벌어오는 사람보다 돈 관리하는 사람이 대빵이죠. 이거예요. 나의 공간, 내 영역을 말하는 건데 회계머니를 잡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뭔가 억압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간에 갔는데 내 공간이 없어서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 그럴 때 쓰는 오일이 유칼립투스입니다. 주니퍼베리 같은 경우는 준비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요. 이 오일의 효능은 이뇨작용, 열매에서 추출하는 오일이에요. 해독작용, 여드름, 피부관리, 관절염, 셀룰라이트에 도움되는데 설악산에 놀러 갔을 때 요만하게 손톱 모양의 알갱이처럼 생긴 열매가 열린 나무가 있어요. 그걸 노간주 나무라고 하는데 그 노간주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이 주니퍼베리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내 묵은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주니퍼베리를 쓰게 되면 정말 새로운 일을 준비해서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망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쓰는 오일이고요.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 싶을 때 쓰는 오일이 주니퍼베리입니다. 파인이라는 오일은 소나무가, 전나무가에 해당되는 오일이고요. 자기 자신의 가치라는 키워드를 가졌습니다. 이 전나무가에 해당되는 오일들은 감기나 호흡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이모셔널 해석은 내가 뭔가 희생양이라고 느낄 때 쓰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환상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자기를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파인이라는 오일을 쓰고요. 메이창이라는 오일은 자극을 주는 오일이에요. 뜨거운 성질을 가진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고 심리적으로 유쾌한 감정을 갖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오일인데요. 에너지를 줍니다. 이제 에센셜 오일을 배우셨잖아요. 지금까지 짧게지만 뜨겁게 하는 오일의 성질들은 다 뭐라고요?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오일인데 메이창도 뜨거운 오일인데 에너지 충전 또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사용합니다. 티트리는요. 이 티트리도 호주에서 많이 나거든요. 이해라는 키워드를 가졌고요. 여드름, 헤르페스, 항균작용이 아주 탁월해서
항균에 필요한 모든 곳에 씁니다. 무좀, 습진 이런 데 다 쓰거든요. 이 호주에서는 이 티트리 잎이 떨어지는 호숫가에 그 호수의 물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무슨 물이라고 생각했냐면 신성한 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호주 원주민들은요. 그래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희생양이라고 여겨졌을 때 이 티티리 향을 맡게 되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차크라. I understand라는 차크라예요. 하늘의 뜻을 아는 차크라. 사춘기 이후죠. 그래서 사춘기 이후 때부터는 뭘 찾냐면 삶이 뭐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자기의 그 가치, 존재 가치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차크라입니다. 베크에다 바르고요.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기분을 고조시켜주는 대표적인 오일을 여기다 쓰고요. 여기는 영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자, 목표 달성과 관련된 에너지 센터이고요. 우주의 각성이라고 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받는 차크라고요. 자, 백회가 막히면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를 받을 수 없다. 하늘의 에너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깨달음이 이 차크라에 해당됩니다. 자기인지와 여기에 해당되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계통과 골격계통과 송과성 또 잔해운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화로운 경우는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주 평안해요. 신부님,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들은 여기 다 발달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팔에 아주 고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복 지수는 저희들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다고 느끼는 차크라. 그리고 자, I understand. 내가 죽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I understand. 알아. 괜찮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겠어. 난 이렇게 살다가 원하는 삶을 살고 갈 거야. 라는 차크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지 알고요. 자아와 연결을 해서 내가 진짜 뭐가 좋아하는지 알고요. 깨달음의 관문이고요.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 차크라가 막히게 되면 이게 지나친 경우는 아주 극단적이고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극단적이라는 거죠. 하늘의 기운을 너무 지나치게 받은 거죠. 자, 막힌 경우는 일이 의지대로 안 되고요. 많이 좌절하고요. 지치게 되고요. 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고 비판적이고 상대방의 조언을 되게 수치스러워한다. 정말 친해서 얘기해 줬는데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엄청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화를 내고 이게 뭐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크라운 차크라는요. 아주 수천 개의 연꽃잎으로 자기 실현과 또는 영적 개발과 삶에 있어서 열쇠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크라운 차크라는요. 다른 차크라들을 개발시켜서 우리들이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차크라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자와 연결시켜주고요. 무한한 가능한 연결, 무한히 가능한 것들을 열려있는 것을 알게 해서 충만한 삶을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하다가 어떤 일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삶을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충만한 삶이겠어요. 그런 차크라인 거죠. 그래서 크라운 차크라는 가장 밝은 보라색을 공명합니다. 2개 오일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엘리베이션이라는 블렌딩 오일도 있지만 프랭킨센스와 레놀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 바쳤던 대표적인 오일이 유향이 프랭킨센스죠. 자, 제가 치료도 하거든요. 가끔 환자들을 아로마 테라피 외에도 마사지도 하는데 환자를 만지다 보면 그 환자의 탁기가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내서 먹고 바르는 게 프랭킨센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보호막을 쳐주는 오일이 프랭킨센스예요. 자,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쓰는 오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일은 어느 곳에도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호흡기 쪽에도 도움되고 피부에도 도움되고 습진에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감정에도 도움되고 모든 것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지금의 나만을 나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대요. 과거에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존재하죠.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현재와 나를 연결해주는 오일이 프랭킨센스입니다.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과거의 내가 어떤 난지 부정해버리면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받아들이게 하는 오일이 프랭킨센스입니다.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요. 나의 상태가 뿌리채 흔들렸을 때 프랭킨센스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쓰는 대표적인 오일이거든요. 존재감이 흔들릴 때 또는 나를 돌아봐야 될 때 쓰는 오일입니다. 자, 레놀린은 오렌지 꽃인데요.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가졌는데 우울감이나 불면이나 꽃이 갖는 모든 효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신경계 불안증에도 쓰는데요. 선택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가벼운 선택이 아니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의 선택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쓰는 오일입니다. 그럴 때는 이 7차크라를 써야 되거든요. 고차원적인 차크라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어? 뭘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전반에 큰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레놀리 오일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에게 제가 차크라 강의를 다 끝을 냈습니다. 정말 빠르게 달렸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어려웠죠, 선생님들. 아까 이 오일 차크라 제가 선생님들이 해당 차크라에 바르게 되면요, 그 차크라가 열립니다. 손목도 좋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 주로 바르고요. 자, 차크라 오일에 대한 질문은 이제 나중에 저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이제 받기로 하고요. 오일은 저한테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 내수련 세럼 드린 거 있죠? 그거 꺼내 보시겠어요? 제가 안경을 잠깐 벗고, 자, 먼저 이렇게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바르세요. 자, 이렇게 머리에다가 가르마를 타서, 자, 헤어라인 쭉 다 바르시는 거예요. 목 경추 1번 자리, 경추 1번 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에다가 바르시고 목 주변에 바르시고, 자,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목을 감싸주는 이 근육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쇄골에 발라주시고요. 이거를 전체 다 바릅니다. 그냥 막 바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으로 헤어라인을 다 풀어줍니다. 엄지손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끄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헤어라인을 끄집어 올려주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머리 많이 쓰면 머리 되게 아플 때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지금 발라주잖아요. 순식간에 머리의 통증을 사라지게 합니다. 머리의 무거운 기운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뇌순환 세럼은 저희가 중추신경계 활성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오일 7가지를 여기다 넣어서 블렌딩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가 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작근이라고 있어요. 저작근, 씹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씹는 근육을 이렇게 해서 으깨 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 아마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아프실 수 있어요. 정말 인정사정 보지 말고 으깨서 이렇게 근육 방향으로 해주시면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턱선이 이렇게 예뻐지면, 제가 사실은 이걸 매일 합니다. 제가 원래 되게 통통했거든요. 지금도 통통한데요. 턱선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턱선은 다 림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림프는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로 턱에다 대고 이렇게 쓸어서 내려주고 쇄골로 항상 빼주시고, 이것만 해주셔도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머리가 너무 무거울 때 편두통 약 먹어야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편두통이 심할 때는 관자놀이에 이렇게 바르시고 목 뒤만 풀어줘도 편두통이 싹 사라지십니다.
제가 이거는 PPT는 우리 그 황선옥 선생님에게 드렸거든요. 또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차크라는 제가 만든 이게 자료인데요. 제가 또 다른 수업을 하는데도 쓰기도 합니다. 네, 질문은 없으세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일을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연수생 선생님께는 거의 다 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다 청강생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네네네네. 네네. 그러면은 저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지금은 생각 안 나시면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강사님께 연락드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해주신 우리 유미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대면으로 봬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선생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청강해주신 공개 강좌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로 빠르게 소속과 학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연수생 선생님께는 제가 이제 설문을 채팅에 남겼거든요. 설문지. 이거는 이제 공모 연수 진행하면서 이제 연수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다 좀 해주시면 되고, 출석 체크 화면 캡처는 중간에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이제 이걸로 수업 마치고요. 또 하나 공지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수생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채팅방을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연수는 끝나지만 선생님들 나이스 등재가 되려면 한 11월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전달사항